그게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둘 다의 수요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알고리즘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 돈 갖고 그냥 튀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 보장을 할 수가 없네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사기꾼이에요. 헬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은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님 김정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루나 테라코인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던 라임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라임 사태도 일종의 폰지 사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루나 테라코인 역시 전형적인 폰지 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이제 구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코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코인을 이용한 금융 사기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코인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 구조가 폰지 구조와 유사수신 구조를 거의 차용을 해가지고 코인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에게 현혹을 시킨 다음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격을 스테이블하게 하겠다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보통 1달러에 대응하는 코인을 만들어서 그 코인의 가격 변동을 없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원래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제 여기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격 변동성을 스테이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테라와 루나를 연동시켜가지고 테라가 오르면 루나를 하고 테라가 떨어지면 또 루나를 발행해서 이걸 사게 만들어서 테라의 수요를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잡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가상자산끼리 연동을 시켜가지고 지금 한 거라서 가격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계속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긴 한데, 그게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둘 다의 수요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알고리즘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의 생태계 자체가 좀 기망행위성,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코인 자체에 대한 사기성보다는 그 코인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기 금융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 사기 구조의 한 내용이잖아요.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된 중요한 거는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체계 내에서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거예요. 연 20%의 지급을 고정적으로 약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연 20%를 주려면은 수익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 20%를 줄 수 있는 구조인가를 살펴봤더니 막상 얘네들이 남한테 대출을 해줄 때에는 13점 몇 프로의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결국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 있고, 지금 언론에 많이 안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미러 파이낸스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도 해외 선물 거래를 허가를 득한 곳만 할 수가 있어요. 몇 개 업체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해외 선물 거래소하고 똑같이 차트가 움직이는 걸 만들어. 저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똑같이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다 돈을 넣고 너 여기서 수익 줄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니까 투자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이게 실제로 해외 선물에 투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 가상 사이트에 그냥 혼자 투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 돈 갖고 그냥 튀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 보장을 할 수가 없네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사기꾼이에요. 이 똑같은 구조를 지금 해외 주식의 애플, 테슬라. 이거의 주식과 연동되는 코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실제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테슬라 주식과 가치가 연동된 코인을 사서 그거의 수익이 바뀌면 너한테 수익을 줄게. 이게 결국은 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걸 이용해서 금융 사기 구조를 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권도영 대표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이 구조를 짠 게 아니고 앵커 프로토콜, 미러 파이낸스라고 하는 세력과 같이 연동돼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권도영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권도영 대표는 일단 지금 사기하고 유사수신 부분이 지금 수사가 될 거고, 반드시 저는 기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기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무죄가 났는지를 확인하고 또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새로 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증권성도 지금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코인 자체는 차이코인이라고 해서 지급결제 관련된 코인으로 만들어 놓긴 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코인 자체가 어떤 수익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원래 코인 자체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코인을 만드는 건 불법이에요. 자본시장법상 이게 증권과 같기 때문에. 만약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버리는 순간 처벌의 범위가 굉장히 더 넓어지거든요. 시세 조정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 같은 것들이 다 처벌될 수가 있어요. 이 코인이 내부자 거래가 제일 많죠. 이게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코인 10억 개 발행해 놓고 3억 개는 내가 들고 있고 야 1억 개는 네가 가지고 있고 지들 마음대로 해서 가격을 띄워놓고 그 순간에 팔고 자기는 빠져나오면 되거든. 그렇게 하는 수법들이 여기에 모두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의유를 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키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깊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자본시장법에 적용이 가능한 법리를 구성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실히 쓰면은 고소 고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권도영 대표의 재산으로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 권도영 대표가 재산은 상당히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피해 규모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기 같은 이제 폰지 사기나 이런 전형적인 금융 사기에서는 피해 회복이 거의 0%, 정말 많이 되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기가 인정이 되고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떤 무슨 신한은행에 이 사람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해외 거래소에 지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압류하는 조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해 회복의 길은 굉장히 멀고 고난한 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님이신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문제가 된 루나 테라코인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